이번에 2020년도에 입사를 한 따끈따끈한 신입 우리 멘토 007방 출신의 멘토를 모셨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김수연 주임님과 부산도시공사의 박하연 주임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부산교통공사의 김수연 주임님 소개할 때 박수 많이 쳐주세요. 김수연 주임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소속으로 작년 11월 1일자로 백스코역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차 구성은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 회사 소개하고 업무 소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기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취업 준비했던 과정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고 또 많은 전형을 거쳐와서 모든 기업을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어떤 자료를 보시고 좀 관심이 있거나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을 나중에 Q&A에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먼저 부산교통공사는 국내 유일 도시철도 건설 그리고 운영 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채용 콘서트나 채용 담당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주 좀 강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다른 교통공사가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에 왜 지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좀 확실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 운영을 함께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장점이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계획부터 시공, 또 뭐 시운전,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한 기업에서 모든 걸 통합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사적인 어떤 사업 관리가 가능해서 그것이 부산교통공사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략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면접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부산교통공사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는지 그리고 거기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은 경영 공시안에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해 가시면은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지하철 4개의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부산 김해 경전철이나 동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와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사상하단선 그리고 양산선을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조직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본사하고 현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전관리처, 승무처 이런 식으로 처가 붙은 곳이 본사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사업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운영사업소 소속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운영, 2운영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역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민원 응대라든지 안전 관련 업무를 한다 이렇게 조금 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역무원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 2교대 근무라고 해서 A, B, C, D 네 가지 조가 이제 주간과 야간 두 가지 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출근을 해서 앞에 야간조와 교대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인수인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야간조에서 발생했던 업무들을 이제 주간조가 받아서 만약에 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그걸 주간조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인수인계가 저는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사의 일근직들이 출근해 있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소나 본사의 일근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주간조가 야간조에서 발생한 업무를 이제 넘겨받아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인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주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영무원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저는 수익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금고에 이렇게 돈이 잘 있는지 그리고 금고에 돈이 이제 DGM이라고 부르는 저희 컴퓨터상의 개수하고 이제 금액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다 전산으로 영무일지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무일지에는 뭐 수익금뿐만 아니라 근태 현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인계 자료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수인계를 이제 수차배 하시는 역도 있고 이제 전산으로 하시는 역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업무는 제가 출근하지 않았던 동안에 이제 발생한 어떤 공람이나 사업소 게시판의 업무들을 확인을 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좀 열심히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직접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입사한 이후로 이제 그 탐지기를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한 번도 카메라가 발견된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화장실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순찰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승강장이나 대합실 그리고 이제 출구 주변까지 전부 역사를 순찰하면서 시설물의 고장은 없는지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인역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이제 교대로 가지게 됩니다. 보통 상급자하고 하급자가 있으면 이제 상급자분이 12시에 먼저 식사를 하시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타임인 1시에 1시간 동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시 정도 그 이후 시간이 되면은 수입금 정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폐 교환기에 이제 1,000원권을 다시 넣는다든지 또 ABM이라고 하는 자동 발매기 ACM이라고 하는 자동 보충기에 있는 돈을 턴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돈을 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5시 40분 정도가 되면은 다음 조에게 아까 야간 업무를 받았던 것처럼 주간 업무를 야간 조에게 건네주는 인수인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6시가 되면은 퇴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야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간 업무와 야간 업무는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데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종료하고 또 거기서 취침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뭐 교대하고 수익금 확인하고 정리하고 순찰하는 것까지는 모두 동일하고 이제 막차 시간이 되면 역마다 막차 시간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막차 시간이 되면 이제 역사 안에 남아 계신 손님들은 없는지 또 이제 내리신 손님 중에서 뭐 취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지 않은 손님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셔터를 내리고 안에 조명이나 뭐 기계를 끌 것이 있으면은 다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취침을 하게 됩니다. 백스코역 같은 경우는 막차가 12시 28분에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취침하려고 하면은 한 1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씻고 누우면, 자리에 누우면.
그래서 그때부터 한 4시 반 정도까지 이제 취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업 개시 같은 경우에는 4시 5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셔터를 올리고 이제 기기들을 살리고 또 수익금 정리 업무를 하면서 영업을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앞에서 했던 업무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야간 퇴근은 8시 40분부터 인수인계를 하면서 9시쯤에 이제 퇴근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비는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이제 통상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민원 업무, 고객들을 응대하는 업무들을 하게 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행정 업무를 처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을 해서 사업소로 송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월말 보고 같이 저희 어떤 근태 현황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 점검, 매월 15일에 시행되는 소방 점검이나 또 풍수에 대비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또는 어떤 상황 따라서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고장난 것이 있으면은 이제 운영직의 업무에서 이제 벗어나는 좀 더 전문적인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렬에 이제 신고를 해서 고장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직렬과 가장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역세권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냥 넣어본 건데, 이거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새로운 역에 발령이 나게 되면은 이제 출구나 이제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민원인들이 길을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주변에 어떤 은행이 있는지, 또 상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 이후에 또는 점심 시간 등을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Q&A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취업 준비했던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지원한 기업은 많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서류 배수가 있는데 제가 합격을 했거나 또 필기에 합격을 했거나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좀 아쉽게 떨어졌던 경우들을 이제 여기에 나열을 해 놓았고요. 만약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Q&A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은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좀 한정적인 시간에 좀 컴팩트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고, 서류, 필기, 면접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공고 단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채용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발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중앙기관, 그리고 클리나이는 지방공기업, 그리고 우리시 채용정보, 이제 부산시에서 나오는 채용정보들을 담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약간 틈새를 노리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취업 카페, 공준모나 독지사, 스펙업 이런 것들에도 채용 공고가 매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두드림 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의 채용 정보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서류 배수가 있는 곳의 경우는 진짜 이 서류를 다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대충 보고 스펙만 보고 넘기는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자소서를 다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고 이제 빠르게 읽으시기 때문에 딱 자소서 문항을 봤을 때 어떤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먼저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을 일부러
자소서에 똑같이 넣으려고 했었고, 또 회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미션이나 비전, 또 경영 목표 이런 데 들어있는 단어들도 자소서에 일부러 많이 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강의도 어떤 채용 공고가 뜨는 시즌이 되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틀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블로그가 이제 마인드작 그리고 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대부분의 공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이제 자소서 쓰는데 감이 없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이 두 가지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드림 센터에서도 자소서 첨삭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또 한 번씩은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 명을 모아서도 첨삭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필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필기가 제일 좀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NCS하고 전공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에서 주로 시험을 치는 전공인 경영학이나 경제학, 법학, 행정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노베이스로 시작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CS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주로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NCS도 모듈형과 피셋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듈형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교수자용 그리고 학습자용 자료를 많이 정독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기본서 외에도 한 번씩 이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만의 이제 개념 단권화 노트라고 해서 거기에 새로 나온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었던 편이고요. 피셋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민경채나 5급 문제풀이를 계속했었고, 또 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 수리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리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문 끝이라든지 방문각의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집중적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위에 별표를 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문제를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제가 잘 못하는데 시험 칠 때가 되면 더 못합니다.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수리 영역을 처음부터 그냥 버리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풀고 수리 영역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만약에 수리 영역 문제가 10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딱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한 3, 4문제, 절반도 안 되게 문제를 선택을 해서라도 이제 이건 다 마친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딱 봐도 지문이 너무 길다거나 잘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는 한 10초 안에 읽어보고 바로 패스하는, 문제를 잘 버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법정 계열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행정학 강의를 듣긴 했지만 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해독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법학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범위가 많고 또 깊이 있게 하려다 보면은 행정사라든지 이런 강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학은 좀 공부를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기출 문제 있는 문제집을 사서 많이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법정 공부만 하고 경영 쪽에는 이제 발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경영학 공부도 따로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대로 강의는 기본 강의를 들었지만 1200제라든지 객관식 경영학이라든지 문제만 모여있는 문제집을 계속해서 다 해독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기출 질문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쫙 뽑아서 거기에 하나씩 답변을 달아보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경험 정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경험 정리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서 이제 제가 작성을 실제로 했던 예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두 가지 항목은 서로 다른 경험을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인턴했던 곳에서 어떤 상사와의 트러블, 그리고 또 나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사와 어떤 갈등이 발생하진 않았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하나의 어떤 답변이긴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동일하게 들어있지만 답변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조별 활동하면서 좀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과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답변에다가 이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그리고 단체로 협업하며 힘들었던 경험, 이런 식으로 여러 키워드를 붙여서 답변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써놓았는데, 여기 힘든 점이나 뭐 노력, 성과 이런 걸 써놓았지만 이것이 어떤 학생회 활동을 한 게 뭐 성공 경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뭐 가장 열심히 했던 경험, 도전적인 경험, 또 거기서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겪은 경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답변을 맞춘다 보기보다 답변에 질문을 넣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다양하게 답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준비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부산교통공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서류는 배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지역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신다면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도 그렇게 관련이 없고, 또 뭐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이제 인턴 활동을 많이 활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인턴 활동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익에 이제 빨간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익 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직에 지원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토익 이외에는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가점이 없기 때문에 토익 가점이 이제 만점이 2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9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하셔서 토익 가점만은 다 챙겨가자, 이런 식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필기 시험의 경우에 0점 뭐 1점 차, 0.0 몇 점 차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익 점수로 가점을 챙기는 게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기의 경우에는 NCS와 상식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C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셋하고 수리 문제 해결 부분을 중점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저는 운영직 맞춤 모듈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부산교통공사 운영직만 준비하시는 분들과 따로 스터디를 하나 더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듈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인공 자료랑 이제 빠꼬미에 나오는 모듈 문제들, 그리고 모듈형 봉투 모의고사, 그리고 기본서에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실제 시간에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타이머를 재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식은 이제 내년부터는 전공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상식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제 빈칸을 뚫어서 퀴즈를 맞히는 식으로 매주 한 단원에서 한 4-5단원 이렇게 분량을 조절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일반 상식 밴드 스터디, 이거는 그냥 상식을 하루 10개씩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식의 스터디였고, 또 종이신문 읽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관련 뉴스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 구독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글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뉴스를 다 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메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스터디, 저는 운영직들끼리 모아서 면접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리고 면접 학원 도움도 받았었고 두드림 센터에서도 면접 코칭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교통공사 관련 활동을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엄청난 활동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한 것을 조금씩 어필을 더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접관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좀 다 남들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놔봤습니다. 면접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토의 면접을 한 15분 정도, 그리고 자기소개와 이제 인상 면접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토의 면접 방식과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남자 지원자 3명, 여자 지원자 3명이 한 번에 들어갔고 이렇게 둥글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자리 비열에서 앉아서 토의 면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일별로 다 달랐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 공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토의 주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4 용지 한 바닥에 그 관련된 그래프나 뭐 통계 자료 같은 게 나와 있었고 또 그것을 마지막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토의를 마무리하라라고 하셔서 그런 합의하는 것도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토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회자를 미리 정하셔서 누가 사회자를 해서 이 토의를 좀 이끌어 갈 건지를 정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토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 면접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도 있고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NCS 기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저희 직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영문으로서 중요한 게 뭔지, 거기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은 뭔지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뒤로 갈수록 면접관들도 좀 지치는지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자신이 가진 역량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역량 말고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근거가 있냐 하면서 근거 자료를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이제 제 스터디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언제 면접을 보는지 그런 것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면접 본 친구의 말로 인하면은 이제 롤플레잉 같이 상황 면접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30초 자기소개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특이한 키워드를 면접관이 캐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을 간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답변이 30초에서 한 1분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답변을 다 잘랐던 그래서 저희 조 사람들은 답변이 다 잘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그래서 일단 간결하게 하되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넣으면 다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에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Q&A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부산 도시공사 박하연 주임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도 9월 14일 날 부산 도시공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굳은 날씨인데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
일단 저도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먼저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취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 공사 그 위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사는 부암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서면 근처에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저희 회사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하는 일은 부산 시민이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뭐 도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주택을 직접 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도를 잠시 보면 저희는 이게 세 가지 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행정직렬이다 보니까 주로 행정직렬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부서는 뭐 기획관리실이라든지 경영지원실, 분양보상처, 재무관리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복지사업처나 맞춤임대처 이런 곳이 주로 이제 행정직렬이 갈 수 있는 부서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업부서로서 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렬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이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지를 크게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오리 산업단지라든지 이제 곧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센터미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기장에 있는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도 짓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동래역 행복주택이라고 이제 청년들이나 뭐 노인분들이 아주 역세권에 편안하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있고 시청업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관리는 이제 영구임대랑 뭐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런 식으로 임대 유형은 다르지만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공사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임대 유형이고 나머지 이제 매입 임대라든지 전세 임대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공사가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이제 계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공사의 굉장히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공사는 지방 공기업 중에 유일하게 당기 순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건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기 순이익을 내는 지금 20년도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685억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라는 것을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익을 내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당기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채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8년도랑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0명씩 정도씩 뽑아가지고 좀 많이 뽑았던 해이고 최근 들어서는 12명 그리고 한 10명대 초반으로 앞으로도 아마 뽑을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행정 직렬을 보통 제일 많이 뽑고 그리고 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전산, 조경, 통신 다양한 직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채용 인원은 13명이고 지금은 이제 필기까지는 끝났고 아마 6월에 이제 면접 전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이거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NCS랑 그런 것 때문에 네, NCS를 위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별도로 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아마 시험 응시기에는 다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전공이랑 그다음에 NCS 이렇게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는 1차 면접이랑 2차 면접이 나눠져 있는데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발표 면접이고 발표 면접이랑 역량 면접 이렇게 해서 주로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네, 요구하는 그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부장님이나 그런 이제 좀 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면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단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름은 이제 토론 면접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들어가서 앞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대화 지원자들끼리 토론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토론 면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초 임용을 하고 나면은 3개월간의 이제 수습 과정을 거쳐서 정식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취준생일 때는 막 이런 뭐 복리후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일단 어디든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입사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좀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뭐 건강검진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잘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난티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직원 복지 혜택 같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 기금을 통해서 뭐 이제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빌려주는 경우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시행이 중지됐지만 그래도 뭐 해외 대학이나 이런데 그 교육 지원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사 소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회사 소개를 드린 거고, 제가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일단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전공을 말씀드리면 방송 영상학을 주전으로 했고, 그리고 복전으로 심리학을 복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은 왜 뭐 경영이나 이런 걸 보는 기업에 갔지?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굉장히 무관한 과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그 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입사를 해서 보니까 이제 그 아무리 무관하다고 생각 들던 그런 전공도 다 회사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회받지 않으시고 전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기업에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18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인턴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턴을 해보니까 저는 전혀 공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아주 좋은 기회에 이제 그 인턴에 합격하게 되면서 겪어보니까 진짜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대리님들도 그렇고 엄청 공기업이 이런 곳이구나, 정말 좋구나, 가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인턴이 끝나자마자 아예 전혀 해보지 않았던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공기업을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회계사 강의를 통해서 일단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회계 원리 듣고, 그다음에 중급 회계 듣고, 재무관리 인강을 들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뭐 일반 경영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독학하고 따로 이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필기 준비를 이제 시작한 게 2019년도였고 한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필기에 조금 좀 준비가 됐다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주로 뭐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일반 공기업에 있는 행정직렬에 지원을 하고 이제 필기 시험은 되게 많이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부산도시공사에 필기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필기 합격한 후에 면접도 어떻게 굉장히 운 좋게 한 번에 보게 돼가지고 그게 최종까지 가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 경우라서 제가 뭐 면접 경험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잘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도시공사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PPT에 순환근무가 나와 있었는데 저는 지방공기업이라서 순환근무 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무순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순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바로 답변을. 일단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는 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공사의 또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곳에서 순환근무 없이 이제 고정된 근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 아까 해주셨듯이 여기에 적힌 순환근무는 이제 직무가 바뀌는 그 순환근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주기는 한 2년, 3년 그 정도까지 한 부서에 있으면 이제 다른 부서로 보통은 옮겨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여쭤보면. 그 필기 준비를 하신 게 거의 다 전공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도시공사는 NCS도 50%잖아요. 그쪽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크게 준비한 게 사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NCS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그 기업이 금융공기업이다 보니까 NCS 비중을 거의 안 두은 채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필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NCS를 보는 필기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문제집을 사서 풀고 들어가는 식으로만 준비를 해서 NCS는 따로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통공사 쪽으로도 질문이 있는데요. 면접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필기 합격 이후부터 준비를 하신 건지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부산교통공사 하신 분한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모듈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듈이랑 필셋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적어주신 PPT에서는 산인공 그 교수자용이랑 학습자용 두 개 다 적어주셨는데 두 개를 다 같이 보신 건가요?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하신 대로 이제 모듈형 자료가 거의 한 몇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좀 양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저 혼자는 아니고 저희 그 부교공 운영직 스터디 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분량을 나눠서 거기 안에 보면은 개념도 있지만 이제 문제 파트도 있습니다. 그 파트를 이제 각자가 담당을 해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주는 식으로 저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 산인공 자료는 사실 그런 스터디도 중요한데 본인이 가장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산인공이 겹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기본서에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같이 이제 자료를 여기 놔두고 기본서 놔두고 같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인데요. 그 제가 공부를 저도 금융공기업 약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회계학이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혹시 공부하시면서 팁 같은 게 있으셨는지. 네. 그리고 재무 관리도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저도 완전히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맨 처음에는 그냥 강의를 듣는 데만 충실하게 하고 이제 조금 그 익숙해지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그 휘발성 강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휘발성도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 순환 주기가, 날아가는 주기가.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꼭 버티셔야 해요. 버티셔서 꼭 금공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럼 금공준비랑 지방공기업의 준비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공준비를 하시다가 여기 공기업 준비를 하시게 되면서 조금 공부 방법에 차이점이 있으시게 된 게 있는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공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경영학 전공이 더 비중이 큰 그런 기업들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금공 같은 경우는 문이 너무 좁고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도 제가 준비하는 거랑 동일한 그걸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일반 공기업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NCS 스터디를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NCS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다 하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집이나 뭐 봉투 모의고사처럼 교재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시간 내에 실제 시험 상황처럼 푸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거를 물론 집에서 풀어서 풀이만 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팀원들 같이 있을 때 그 종이 넘기는 속도도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방법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 이제 풀이할 때는 좀 한 영역에 특화된 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분들 같은 경우는 문과들끼리 하지 말고 이제 이과분들, 수학 좀 잘하시는 분들하고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시면은 그분들이 확실히 이제 수리 영역이나 문제 해결 파트를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잘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팁을 공유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빨리 버리는 방법 이런 거 그리고 뭐 해마법 이용해서 암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교육사항으로 이제 경영이나 뭐 경제 이런 거를 아예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육사항에 비워두기는 사실은 조금 그 지원자로서 조금 그게 별로라고 제가 스스로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제가 그 전공 말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 대학교 들었을 교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이제 뭐 법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라도 그냥 최대한 넣어서 그래도 성의껏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의껏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사실 감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지원자의 마인드에서는 그래도 그거를 무작정 비워두는 것보다는 최대한이라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 연수 그런 것도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수급증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NCS에서 저희 공사에 지원하실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교육 사항이나 이런 걸로 넣을 수 없다면은 최대한 뭐 자소서에 넣어보는 방식으로도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보는 게 아니어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서류 준비보다는 필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산도시공사 박하윤주님께 좀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행정직으로서 하루 일과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교공 같은 경우는 뭔가 루틴하게 아까 막 업무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엄청 루틴하게 그렇게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떤 공문이 오면 접수를 하고 이제 그런 공문에 대한 뭐 답변 회신을 하고 운영직들은 운영직이 아니지 행정직들은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읽어보고 그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회신하고 이런 절차로 대부분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좀 부서마다 사실 특성이 다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시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시에 뭐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과 뭐 예산 뭐 이런 위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부랑 그다음에 소통부 그리고 이제 전산 이렇게 부가 서로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인사 업무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담당 업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많이 됐습니다.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행정 업무를 보실 때 자주 하시는 좀 실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수. 보통 모든 업무가 다 공문 처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공문에 뭔가 오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출 업무를 할 때 이제 숫자 실수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실수가 대부분 네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좀 질문 좀 많이 드려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인재 사항 이런 거에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직자로서 실제 직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이 있으시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공사 면접 보시나요? 네. 후배가 될 수도 있네. 그 인재상 인재상 같은 경우는 뭔가 인재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신입이기도 했고 이제 만약에 후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서로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회사 상황에 따라서 힘든 거나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뭔가 마음이 맞으면 훨씬 덜 힘들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인재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조금
하는 업무의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내 분위기나 어떤 이슈 같은 게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랑 크게 그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LH냐, 뭐 도시공사냐, 뭐 거의 똑같이 전화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는 한데 좀 LH랑은 저희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직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조사 단계나 이런 걸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이제 뭐 그런 LH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전혀 이제 문제 없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도시공사가 다른 지방 도시공사와 다른 어떤 경쟁력이나 차별점이 있다면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차별점? 다른 도시공사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가요? 좀 어떤 부산 도시공사만의 유일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 지금 면접 보는 기분. 죄송합니다. 지원 동기요? 지원 동기는 그냥 간략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지원 동기? 뭐라고 했지? 그냥 저는 이제 비전공자긴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어필하고 제가 이제 인턴 했을 때 그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 했을 때도 뭐 그 주거 취약계층 집 고치기 같은 봉사활동 그런 것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 분위기 자체가 좀 압박 면접이었나요? 아니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어졌나요?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공사 내에서 본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봤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근데 면접관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요. 한 분은 되게 뭐 엄청 따뜻하게 눈빛을 막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차갑게 앉아 계신 분도 계셨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압박 면접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면접관들한테도 압박 면접을 하지 마라 그런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크게 압박을 느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이제 준비하고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질문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데, 우선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회사에서 요즘 밀고 있는 사업이나 이제 홍보사항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인정을 받거나 이제 일을 잘한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격적인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나 뭐 그런 업무적인 능력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홍보나 그런 좀 사람들한테 많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로는 지금 저희 그 오시리아에 짓고 있는 테마파크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위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 잘하는 그런 강점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한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꼼꼼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 측면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방역을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타셔도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방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안심하고 타셔도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안전과 방역 이쪽에 홍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두루두루 모든 직원과 잘 지내고 또 아무래도 좀 계속 적극적인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무적인 것. 저희도 이제 꼼꼼한 사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인수인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이라도 놓쳐서 잘못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챙기는, 그러니까 사람도 잘 챙기고 내가 할 업무도 잘 챙기는 그런 분들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이제 주임님들께서 면접 보셨을 때, 이제 30초 자기소개나 아니면 1분 자기소개에서 이제 가장 어필하고자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직원분들께서 본인이 이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거나 이제 핵심적 역량을 말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공기업 특성상 루틴한 업무들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루틴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그런 루틴한 사람이다. 그런 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이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늘 홍보라든지 영상을 만들 일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제가 가진 이제 전공적인 역량 같은 것도 발휘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항상 이제 예시가 중요하니까 일화 같은 경우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일화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칭찬받았던 일 같은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를 항상 넣어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자기소개할 때 보통 이제 운영직이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게 민원응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차별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하지만 저는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저희도 루틴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도 이제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좀 책임감 있게 한다. 이런 부분을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핵심적 역량도 저도 이제 인턴 경험이 아무래도 실제 업무하고 연결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할 때 제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그리고 또 성과가 중요하니까 거기서 어떤 자세를 임했는지 그거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걸 항상 언급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취준생이 필기하기 전에 공부를 하잖아요. 전공 공부. 그래서 두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공 공부를 할 때 혹시 하루에 루틴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강의를 몇 개를 들었거나 그거에 대한 복습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게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강의는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베이스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양으로도 그런 경영학 이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는 최대한 빨리 이제 끝내자, 빨리 듣고 문제를 많이 풀자 이런 위주라서 루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 그래서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책에 어떤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 외울 정도로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뭐 루틴한 그런 걸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나가고 항상 그 스터디 카페 가서 일정한 시간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오고 그런 루틴을 제가 공부할 때는 지켜서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루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공 공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몇 개를 들어야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도 페이스 조절해서 그걸 어차피 이게 단기 취준이 사실 단기로 끝나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 장기 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지칠 수 있게 그런 루틴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두 분 다 취준생의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혹시 막 멘탈 흔들릴 때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페 가거나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도 뭐 한 번씩 보상을 주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 그런 소소한 걸로 멘탈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항상 이게 끝나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약간 계획을 미리 세워서 멘탈 흔들릴 시간을 좀 안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잘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아무래도 멘탈을 더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시험을 NCS 50문제, 상식 50문제, 총 100문제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채점을 해보죠. 필기 시험 치고 나면 가채점 했을 때 NCS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점이면은 한 35개에서 30개 사이 이렇게 가채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식이나 이제 그 전공에서 점수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NCS도 물론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비중이 뭐 NCS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이제 문제를 버리라는 거는 이제 마킹하고 뭐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장 같은 경우는 마킹을 이제 오답 감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킹할 때 아예 빈칸으로 두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른데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마킹할 때 빈 곳을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잘 버려야 된다는 말은 이제 마킹은 다 하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많이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한 번호를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률을 높이는 게 이제 필기 합격하는 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공 시험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반 상식이 빠지면 그만큼 당연히 또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반 상식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전공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물론 바뀌기 전에도 전공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 채용 시험부터는 상식 대신에 막 경영, 경제, 회계, 법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식은 좀 변수가 많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제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들까지 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컷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너무나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이 좀 관심 있는 전공을 골라서 내가 이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겠다 싶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암기에 자신이 있다 하면 암기를 많이 하는 과목을 고른다든지 그리고 내가 회계나 이런 거를 재무 이런 거를 대학 때 들어봤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또 역시나 마무리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면접 때 이제 그 뭐 토론 면접이든 아니면은 뭐 개인 면접이든 간에 이제 그 부교공이랑 꼭 관련을 많이 지어서 최대한 관련 지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게 부산교통공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거랑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를 더 어필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최대한 공사에 관련을 지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NCS 기반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답변 시간이 길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들어보셨을 때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사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본다든지 하면 당연히 무조건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너무 거기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강박 없이 그냥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시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혹시 다른 곳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부산교통공사 김수현 주임님, 딴 곳에 네. 지원한 적 있으세요? 지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최종 면접에 간 곳만 얘기해 주세요. 최종 면접이요.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철도 공기업에 최종 면접을 간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나 SR 그리고 이제 부산교통공사 다 최종 면접까지 이제 경험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을 이제 직무를 바꿔서 2번을 해서 이제 면접을 갔었는데 첫 번째가 운전직렬이었고요. 두 번째가 사무소송이었습니다. 운전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운전이라고 하면은 철도 기관사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 제가 지원했던 2008년도 상반기였나? 그때는 이제 부기관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면허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직을 지원한 이유는 NCS 컷이 낮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무하고 운전하고는 NCS 컷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업무가 어떻든 간에 일단 면접이라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운전직에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시나 이제 면접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관련 경험도 없고 뭔가 말할 때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는 안 됐었고, 이제 부산교통공사 시험 치는 기간에 같이 사무직 소송을 지원을 해서 이제 수송 실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었는데, 이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사무 업무랑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그 레일에 가서 그 기차를 이제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들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원한 이유는 그냥 사무보다는 수송이 NCS 컷이 좀 낮아서 일단은 합격을 해보고 그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 실기가 50% 그리고 면접이 50%인 상황에서 제가 실기를 그냥 거의 이제 빵점을 받다시피 이제 연결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일단 면접은 경험을 해보자 해서 갔었는데, 면접에서는 이제 상황 면접하고 뭐 그냥 일반 인성 면접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저는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기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최종 합격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코렐 같은 경우는 모든 직렬이 똑같습니다. 관련된 어떤 상황을 주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질문을 하면서 무조건 꼬리 질문을 하면서 이 지원자를 좀 당황시키는 그런 면접을 하고, 그 면접 플러스 이제 자소서라든지 뭐 NCS 기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좀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상황 면접일 것 같고요.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꼬리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자세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한 적 있으세요? 일단 그 주금고 인턴 한 이후로는 계속 필기 준비하면서 필기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어서 면접을 본 적이 없었고요, 저는. 그래서 부산도시공사가 첫 필기 합격하고 그리고 면접 본 경험이었어가지고 다른 최종 면접 경험은 전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분한테 모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입사하시고 나서 현직자분이나 아니면 같이 합격한 다른 동기분들한테서 그 공통적으로 받은 인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하면서 같은 알바생들한테 비슷한 분위기나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분한테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밖에 동기분들한테서 뭐 대인관계가 좋아 보인다거나 인상이 밝다거나 그런 비슷한 인상을 받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인상이라고 하면은 뭐 부교공에 갈 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 동기들은 일단 인상보다 그냥 성격이 다 약간 무난무난한, 그러니까 좀 차분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어디에서나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무난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줄 것 같고, 너무 막 자기 주장 너무 심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무난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되게 둘 다 막 자그만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 또 항상 주로 물어보는 게 주치자 문제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민원을 상대로 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잘 응대를 잘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크게 작용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순둥순둥한 느낌도 있지만 다부지다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다부지게. 그래서 특히 또 공기업의 그 기술직에 또 여자 그 취준생들 친구들 보면 뭐 정기직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딱 봤을 때 어쨌든 남자 직원하고 못지않는 그런 다부짐이나 강단이 있어야지 되고, 이제 그거를 면접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투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스케일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연습을 해서, 아유 저 친구를 우리가 뽑아놨을 때 잘 할 수 있겠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면 안 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쪽에 뭐 준비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수현 씨보다 훨씬 또 진짜 막 별명이 꼬맹이였거든요. 꼬맹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지금은 어디 한전에 갔어요. 결국 한전에 갔는데 키도 막 작고 막 예리하고, 근데 정기직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계속 스피치부터 해가지고 연습하고 막 거의 진짜 눈물을 쏙 뽑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의 그런 직렬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인상이나 스피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 직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한다는 이미지로나 스피치는 그쪽으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니 해도 중요한 부분은 그 기업마다 직무 설명서가 있잖아요. 직무 설명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 기관이 똑같은 행정이지만 운영직의,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행정과 여기 도시공사 행정은 업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우리 회사의 행정은 이런 일을 한다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뽑는 거는 이 일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이 직무에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에, 그러니까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하는데, 직무 수행 내용을 어느 정도 그 중에서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또 시켰을 때 그게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고, 그거에 대한 연관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면접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인성 면접에서는 태도적인 거 있잖아요. 그 직무 기술에 보면은 가장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태도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되게 중요시해서 봐야 될 거예요. 네. 그 두 분 다 인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인턴을 최대한 많이 해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 경험이 있긴 한데,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회사랑 약간 인턴 경험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산업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좀 비슷한 계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굳이 그거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간적인 면에서 근공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 인턴 경험에서 끝까지 우려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냥 그거를 계속 우려먹는 게 차라리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턴의 어떤 횟수보다는 그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업무를 좀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초에 이제 HRD라고 기업 교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재개발팀에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운영하는 그런 인턴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부산교통공사 업무에 녹인 방법은 이제 예시를 들면은 현장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어떤 교육을 운영해보고 직원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냥 이제 하급자한테 시키고 나는 문서 업무만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영직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부딪혀가면서 얻는 업무들을 통해서 제가 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면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뭐 회사에 또 뭐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역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연결시키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도공 이번에 사실 시험을 쳐봤는데 그 다른 시험들이랑 좀 다르게 경영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때 시험 쳤을 때도 비슷한 흐름으로 그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그러고 부도공이랑 이제 부교공이랑 통합 채용도 하게 되었고 부교공이 이제 상식이 없어지면서 전공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기관이 비슷한 류로 경영이 많이 출제되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가 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쳤을 때는 통합 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경영 비중이 높기는 했는데 뭐 재무관리랑 회계도 꽤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경영 위주로 많이 나왔다고 들었고, 그리고 통합 채용을 하더라도 기관마다 어차피 그 문제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통합 채용을 하더라도 그 채용 시기가 같을 뿐이지 사실 기업에서 그 문제나 이런 거를 의뢰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부교공이랑 부도공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부교공이 이제 전공을 만든 게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첫 해는 아무래도 좀 그냥 경영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까봐야 아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교공 하시는 분 그 3교대 하시잖아요. 그 주간 업무랑 야간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눈다던가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하고 피곤하시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11월 1일 이후로 제가 입사한 후로부터 이제 4조 2교대라고 해서 이제 조가 4개, 그러니까 A, B, C, D조 4개가 있고 2교대니까 주간, 야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야 비휴라고 해가지고 주간 근무 하루, 그 다음날 야간 근무. 근데 야간 근무를 하면 퇴근을 아침에 하기 때문에 그 퇴근한 아침 이후는 이제 다 쉰다고 보셔야 되죠. 비번인 날은 이제 그날을 퇴근한 이후는 다 쉬고 그 다음날 하루를 통째로 쉬는 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야 비휴가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일수로 치면 한 달에 이제 30일이라고 치면 15일을 근무한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마다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주야 비휴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그 패턴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피곤하진 않으신지. 네. 주간 근무를 야간 근무와 비교를 하면 주간이 아무래도 일은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간 근무가 9 to 6인데 그때 일금 분들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내려오는 뭐 공문을 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저희한테 뭔가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다니는 보행자 수, 그러니까 이제 역에 있는 유동 인구도 주간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무실에 오는 콜도 훨씬 많고 처리해야 될 민원 건수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인원 사람은 많이 없지만 한번 들어오는 민원이 조금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죠. 취객 상대 같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취침을 실제로 역에서 취침하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길어도 뭐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새벽 시간은 조금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바로 이제 씻고 그날 이제 한 오후 1, 2시까지 그냥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잠을 안 자면은 이제 그날 나중에 몸이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날 그냥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몸이 좀 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운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잠자는 시간도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주간 근무를 했고 오늘 야간 근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 40분에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 5시 반까지 이제 역으로 출근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근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막차 보내고 나서 이제 취침 시간 한 3시간 제외하면은 이제 깨어 있기는 한데 야간 근무는 이제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적응은 또 쉽게 됩니다. 네. 취업 지원서를 넣을 기업들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최종 합격을 하면은 60, 60까지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나중에 자기한테 안 맞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직무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입사를 막상 했는데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저는 일단 그 과정, 취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다시 제가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채용도 점점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 회사에 저를 약간 맞춰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맞춘다 이런 느낌은 없긴 한데 그래도 안 되면 뭐 부서 뭐 이동이라든지 제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볼 것 같고 뭐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것조차 안 된다 하면은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직을 고려하겠지만 일단 최대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회사 내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어느 몇 가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싫어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회사라는 곳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거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꼭 회사에서만 그런 뭐 만족감을 다 얻어야 된다, 뭐 100%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뭐 회사 밖에서도 다른 활동을 찾아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자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회사는 회사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본캐 부캐 알죠? 본캐 부캐 뭔지 알아요? 뭐 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회사에서로 모든 생활을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캐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부캐로. 그런 거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어떤 제가 예시로 입사하자마자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항상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독서실 갔다가 공부하고 1년을 넘게 해서 또 작년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제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첫 직장이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가 하는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제 감정원에 가 있거든요. 작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하다가 정말 의외다 정말 이거는 나랑 안 맞다 하면은 이제 이직자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면접 보면은 이직자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만약에 다대다로 면접을 봤을 때 이직자들이 있으면 아유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직자를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신입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기관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만큼의 그 이직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무조건 이직자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캐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멘토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 뭐 어땠어요? 처음 좋았어요? 첫날이라 너무 어색하고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은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따로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